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려운 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여기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종목, 상승하는 종목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강하게 올라가는 쪽이 해운주들입니다. HMM 오늘장에서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운주들의 강세 움직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해운주를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언급드리는 또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좀 그랬던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LNG선의 이런 수요 증가를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운 운임이 상승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면에서 해운업의 개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HMM과 흥하해운 그리고 대한해운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정도의 이런 누적 적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이제 적자를 만회하는 것이 이번에 오히려 코로나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류 쪽 이런 병목 현상이 이제 완화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해결은 조금 어렵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속적인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지금의 주가 가격대는 충분히 좀 저평가다라는 인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도 연속성을 좀 가지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이평선을 이제는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쌍바닥 이제 주봉상에서 형성을 하게 되면서 반등의 여지를 좀 더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운임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랠리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상승세, HMM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번 상승 국면에서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지금 3, 4일 정도 연속 급등해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만약에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저평가 종목, 낙폭과대 종목으로 좀 흩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방망이는 좀 길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업사이드는 5에서 1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사이드 5에서 10% 정도 워낙에 좀 강하게 올라와가지고 그 이후의 움직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 해운주도 좀 더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으로 개별적인 이슈기는 하지만 요즘에 자사주 매입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리츠 그룹이 참 대단하다 느껴지는 게요. 메리츠 화재는 지난해만 자사주 매입을 한 4-5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연초에 또 발표합니다. 메리츠 그룹 전반으로 이 주주 친화책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가에도 이 부분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네, 메리츠 화재 이렇게 차트 보시면 최근에 조금 하락한 폭은 있지만 월봉상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적절한 조정만 이루어진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 매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야기가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 규모의 이런 자사주 매입입니다. 결국에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탈을 하지 말라는 이런 신호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 방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배당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 중에서도 단연 좀 탑픽으로 좀 꼽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출 성장성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이런 내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개선까지 더 더해지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여기서 이제 하락은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융주 자체에도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금융주 매매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 선별하실 때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배당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 가져가시게 된다라면은 이런 위기에도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리츠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톱10 가운데서 상승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고르게 1에서 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덩치 큰 종목군들 시총 상위주는 언제쯤 좀 분위기가 나아질까요? 네, 결국엔 지수가 회복을 하려면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1분기를 내려놓은 이런 상황 같고요. 2분기부터 이런 전망이 좀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2위를 바로 치고 나오게 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최근에 바닥 다지기에 좀 성공한 카카오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횡보하는 구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투자자분들도 점점 지쳐가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뭐 메모리 쪽 또는 비메모리 쪽까지 해서 개선이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2분기가 과연 4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횡보를 했는데 또 6개월 정도 추가 횡보를 한다는 것은 좀 투자자분들이 답답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이제 상장한 날에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권사 목표가에 따른 50만 원 내지 60만 원까지 바라보시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 추가 하락이 없는 것만 해도 좀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이 개선이 되어야 동반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대장주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좀 힘들었던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플랫폼이 좀 고점 17만 원 이렇게 터치한 이후에 8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좀 다져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V자 반등이 단번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는 숨고르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시가총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40조 정도를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종목들에서 바닥 사인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회복하는 이런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다시금 지수는 회복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견뎌낼 이런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포트 구성하신 분들은 요즘에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늘 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오늘은 유럽 시장 말씀을 좀 드리면 러시아 시장 폭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동유럽 쪽에 좀 가까울수록 시장 폭락이 좀 가파르게 나왔고요. 서유럽 쪽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은 했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어쨌든 14%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내용들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안정세를 좀 뛰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군사 충돌 우려 때문에 상단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어제 조금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조금은 회복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담 자체의 결과 내용이 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늘 밤에 시장은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 충돌 자체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예측을 하는 이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들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뭐 미 증시나 유럽 증시 자주 보는데 러시아 증시 볼 생각은 못 했는데 증시가 10%나 급락이 나고 국채 입찰도 취소되고 러시아의 현재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전쟁이라 좀 갸웃하게 됩니다. 자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장에서 주목할 만한 추천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깨지지 않은 종목을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과거에 FP12 전문 제조업체로 이미 다들 아시는 업체입니다. 지금 차트상에서 보신 것처럼 연초부터는 오히려 그냥 박스권만 만들어가고 오늘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이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갤럭시 이제 그 S22의 울트라 모델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디지타이저를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성 FP12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이 이제 갤럭시 모델 안에서 울트라 비중을 기존에서는 20에서 한 25% 정도 차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30에서
5% 정도까지 상향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터플렉스의 직접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13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뭐 기저효과 좀 있지만은 319% 정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올해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와, 이런 장에서 신고가 종목이 몇 없는데 인터플렉스가 신고가네요. 6%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요즘 외국인 기관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세우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오늘 오히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박스권 상단은 지속적인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조금 그래도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돌파된 거 확인됐으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 보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플렉스입니다.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고요. 현재는 17,750원권 기록하고 있는데 밴드 상단을 뚫어내는 에너지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다만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 반영해서 21,000원 설정됐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입니다. 인터플렉스 오늘 신병재 부지점장의 추천 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